네, 요즘 스마트폰으로 은행 거래 안 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제는 이 은행 앱 하나로 다른 은행 계좌까지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는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계좌까지도 앱 하나로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가 이 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장 기자, 이런 걸 지금 오픈뱅킹 서비스라고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좀 궁금한데요. 네. 우리 앵커는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픈뱅킹이라는 건진 모르고 뭐 전체 그 하나의 앱으로 전체를 다 보는 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픈뱅킹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활용을 좀 하고 계신데요. 지금 앵커처럼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사실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픈뱅킹, 말 그대로 열린 은행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영상을 좀 같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신한은행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신한은행 뱅킹 앱을 설치해서 계좌 조회나 이체 업무를 봐야 했고요. KB국민은행 계좌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국민은행 뱅킹 앱을 따로 설치를 하셨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이 사용하는 주 계좌 은행의 앱 하나만 설치해서 내 명의로 된 다른 은행의 계좌까지 모두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예. 최근 대부분 뱅킹 앱을 통해서 은행 업무를 보시는데요. 여러 개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만 설치해서 내 계좌를 다 불러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앱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금융회사가 지금 얼마나 되는 겁니까? 현재 은행과 핀테크 기업 그리고 증권사 등 한 100여 개의 금융기관들이 오픈뱅킹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다음 주부터는 저축은행까지 본격적으로 합류를 하는데요. 저축은행 앱 하나만 있어도 시중은행 계좌까지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1, 2금융권의 그 경계가 허물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달 기준으로 이 오픈뱅킹 서비스 가입자는 7,700만 명에 달하고 있고요. 가입 계좌 수는 1억 개를 넘어섰습니다. 저축은행 합류로 수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국내 저축은행의 개수는 73개나 됩니다. 확실히 이 오픈뱅킹 규모가 커질 것 같은데요. 저축은행 중앙에 앱을 설치해서 모든 계좌를 볼 수도 있고 개별 저축은행 앱을 사용하시는 분은 해당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금융회사마다 별도의 앱을 하나씩 다 깔아서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단순 편의성 말고 이게 가져다 주는 효과가 더 있다면서요? 네, 이 오픈뱅킹 서비스는 하나의 앱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 주력 앱을 어떤 금융기관으로 선정하느냐 이게 바로 또 금융업권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그래야 해당 회사의 상품을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예. 즉 충성 고객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지난해 시중은행 오픈뱅킹 서비스가 처음 시작됐을 때에도 은행들은 각종 이벤트를 펼치면서 고객 끌어오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저축은행 중앙회는 다음 달부터 오픈뱅킹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서 저축은행들과 함께 최대 연 10%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이 금융의 금리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알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축은행 입장에서도 이런 특판 상품을 통해 오픈뱅킹 가입자를 늘리고 또 충성 고객까지 만드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픈뱅킹으로 뭐 은행과 저축은행 그리고 증권사까지 이제 다음 주면은 전부 다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건데 이 외에 다른 업권들도 사실 있잖아요. 금융회사들 중에는 네. 이런 것들도 앞으로 합류 계획이 있는 겁니까? 네, 당장 다음 달부터 카드사가 합류할 계획입니다. 예. 네, 5월 말 정도로 예상이 좀 되는데요. 하나의 앱으로 금융사 상관없이 이제는 카드 실적까지 한 번에 확인이 되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들이 설치할 앱 개수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고요. 당연히 이 앱에 대한 피로도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계좌 보유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소비 성향 이런 데이터까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좀 더 세심한 맞춤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카드사들의 현황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반 고객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벌써부터 좀 이벤트라든지 이런 혜택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이 사실상 첫 오픈뱅킹 서비스를 어느 카드사로 또 설치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제 예상에 아마 그 다음 달 말 정도에 그때가 가장 가입하기 좋은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편의성이 높아진 만큼
소비자가 또 조심해야 하는 점들도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 하나의 앱에 나의 모든 금융 자산 정보가 조회되기 때문에 예. 이전보다 보안에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점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축적되는 정보가 많아지기 때문에 스미싱이라고 하죠. 이런 앱을 통한 그 피싱 사기에 좀 더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금융사들도 오픈 뱅킹 서비스 시작에 맞춰서 이런 앱 보안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군요. 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